오늘 페이지 6쪽에 제1강 화학의 언어부터 해서 이제 수능 완성을 수업을 시작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특강과는 다르게 수능 완성은 내용이 굉장히 좀 간단하게 축약이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 부분들만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고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화학의 언어 부분에서는요, 일단 인류 문명과 화학에서는 특별한 내용 없이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셔도 별 문제는 없죠. 특히나 예를 들어 이제 첫 번째 불의 발견과 이용 부분에서는요, 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불의 발견과 이용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인류가 불을 자유자재로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생활 환경적인 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도구 같은 것들이나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은 발전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금속의 사용입니다. 그죠? 이 금속의 사용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철의 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다뤄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금속의 사용 순서를 봤을 때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금속들을 먼저 사용하는 게 맞겠지만, 실제 금속의 사용 순서는 금속의 반응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직까지 불을 자유자재로 다루기 힘들었을 경우에는요, 광석으로부터 금속을 얻어내는 과정, 즉 재련 과정이 그렇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을 거거든요. 따라서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금속 중에서 거의 순수한 금속의 형태로 얻어낼 수 있는, 즉 반응성이 작은 금속부터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로 대표적인 금속의 사용 순서를 본다면은 금을 가장 먼저,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철, 알루미늄 순으로 이렇게 사용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불을 사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불의 온도를 1000도 이상으로 올릴 수 있을 때부터 우리가 이제 철을 철광석으로부터 얻어내기 시작을 하죠. 그럼으로써 그 철로 가지고 여러 가지 농기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생활 도구들을 만들므로써 인류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철을 얻어내는 과정의 용광로 내의 재련 과정은요, 뒤에 가서 산화환원 파트에서 다시 한번 좀 다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암모니아의 합성과 이용, 당연히 전체적인 화학 반응식 하나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바로 하버 보슈법입니다. 자, 하버 보슈법은요, 암모니아의 합성에 관련된 이 실험으로서 결과적으로 암모니아를 공업적으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끔 만들어낸 그런 과정이죠. 자, 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질소와 수소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것. 그죠? 이게 이제 하버 보슈법인데, 실제로 저 화학 반응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암모니아를 많이 얻어내기 위한 방법을 찾아낸 사람이 바로 저 하버와 보슈라는 것. 그지? 이때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온도 조건 고온, 압력도 고압이에요. 거기다가 촉매까지 사용을 해서 암모니아를 얻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화투에서는 수득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화투에서 수득률의 개념은 이론상으로 나올 수 있는 물질,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양의, 실제 얻어지는 양의 비율을 우리가 이제 수득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킨다고 하더라도 수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암모니아를 얻어내기가 상당히 힘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이 얻어낼 수 있는 방법, 즉 수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랬을 때 그 하버와 보슈가 찾아낸 게 바로 온도와 압력을 높여버리고 그 다음에 촉매를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득률을 높일 수 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온도는 낮추는 게 좋은데 공업적으로 대량 생산하기에는 저 온도를 높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이 하버와 보슈가 찾아내게 된 거였죠. 오케이? 자, 저 과정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화석 연료의 이용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화석 연료 하면은 과거의 동식물들이 이제 땅속에 매몰된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의 화학 반응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바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연가스, 석탄, 석유 같은 것들이 있었어. 그죠? 이때 석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도 먹고 있죠. 고사리 같은 이런 양치식물들이 매몰되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공충 같은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 오케이?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테인이죠. 메테인. CH4. 오케이? 근데 이 CH4, 메테인의 연소 과정은 탄소와 반응을 해서 뭐와 뭐가 만들어지는 것?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는 것. 이때 앞에 붙어있는 개수 찾아보면은 얘가 하나일 때 얘도 하나 만들어지고 얘가 두 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산소는 두 개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미정개수법을 통해서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완성하는 것들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 반응이 워낙 많이 나온 반응이기 때문에 그냥 딱 봐도 이제 화학 반응의 개수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복잡한 화학 반응식이 나오고 분명히 수능에서는 한두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개수를 찾아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거든요. 개수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은 정말 쉬운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수 맞추는 것을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앞서 이야기했던 이 천연가스가 이제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메테인이에요. 근데 이 천연가스를 우리가 줄여서 LNG라고 하죠. 그지? 액화천연가스. 그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석유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가스가 있습니다. 그죠? 그 석유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가스를 우리가 줄여서 LPG라고 하죠. 그지? LPG 같은 경우는 액화석유가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천연가스의 주 재료는 메테인입니다. 그런데 LPG의 주 재료는 C3H8 프로페인과 그 다음에 C4H10 뷰테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프로판가스, 부탄가스라고 부르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LPG의 주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석연료는 주 성분이 수소예요. 그죠? 그리고 수소란다. 탄소고요. 그 다음에 수소 또는 기타 등등 다른 원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연소가 되면은 탄소에 의해서 무조건 뭐가 나와? 이산화탄소 나와요. 수소에 의해서 뭐가 나와? 무조건 물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옆에 넘어가시면 화학의 언어에서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이 입자들의 표현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표현이 헷갈리시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원소와 화합물에서 우리가 이제 원소라고 칭하는 것들은 물질의 기본 성분들이죠. 근데 과거에 원소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원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관이라고 하는 어떤 입자의 생성에 관련된 내용, 입자에 관련된 내용,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하다 보면은 무슨 원소설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원소의 개념은 근대로 넘어와서 보일과 라부아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원소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서 그 보일과 라부아제도 당시에는 원소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물질을 쪼개다 보면은 가장 기본 성분인 원소가 나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원소는 더 이상 쪼개지지도 않을 것이고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후에 볼턴에 의해서 원자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라부아제에 의해서 분자라고 하는 개념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원자와 분자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원소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도 원소의 개념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 보면은 원소라고 하는 개념은 원자와 분자를 더한 것. 알겠죠? 원자처럼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이면서 분자처럼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물질을 분류할 때요, 물질을 분류할 때 순수한 성질, 그러니까 한 가지의 물질의 특성만 나타나는 것을 순물질, 그리고 그 순물질이 두 가지 이상 섞여서 각각의 성질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혼합물이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되는 것은 순물질이었죠. 그지? 이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별을 했었습니다. 이때 순물질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순수한 물질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구별할 때 사용하는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의 특성, 예를 들어서 녹는 점이랄지 끓는 점이랄지 밀도랄지 이런 식의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들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을 순물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순물질이 두 가지 이상 섞여 있으면은 혼합물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 혼합물에서는 각각의 순물질의 성질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순물질은 다시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로 구별을 하죠.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 근데 요즘 들어서 문제에서는 호돈소 물질을 그냥 원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원소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소라는 표현이 나와도 그냥 호돈소 물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둘을 구별하는 방법은, 호돈소는 말 그대로 원소의 종류가 몇 가지? 원소의 종류가 한 가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개가 붙든 상관없어요. 그죠? 그냥
원소,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의 종류가 한 가지면은 그거는 호돈소 물질, 그냥 원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화합물은 원소의 종류가 몇 가지 이상? 두 가지 이상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앞서 혼합물과는 다르게 화합물은 원소 자체의 성질들이 나타나지가 않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NaCl 같은 거 또는 H2O 같은 거, 이런 것들 각각 원소가 두 종류 이상 섞여 있는 화합물인데, 이때 나트륨 금속이고 염소 비금속입니다. 나트륨 물과 닿으면 폭발해요. 하지만 염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에 녹았을 때 굉장히 강력한 이 표백제로 사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탈색제, 하얗게 만드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하면 염화나트륨, 즉 우리가 먹는 소금이 되는데, 소금 먹는다고 폭발하는 것도 아니고 하얘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각각의 물질들의 성질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합쳐져서 그냥 염화나트륨 자체의 성질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수소, 가연성 기체죠. 폭발합니다. 탄소, 조연성 기체죠. 타는 걸 도와줘요. 그런데 도리어 물은 가연성도 아니고 조연성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성질들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성질들을 가진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여러분들 원소 기호와 함께 그 물질을 표현할 때 그 원소 기호로 적는 화학식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바로 옆에 있는 테마 대표 문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2014년 9월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은 인류 문명 발달에 기여한 화학 반응과 그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두 화학 반응에 있는 원소와 화합물 중에서 화합물의 종류와 수를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화합물의 종류와 종류의 수는 몇 개냐라고 물어봤는데, 암모니아 합성에서는 지금 아까 여기에 적어놨었던 요 식이죠. 그지? 자, 여기서 우리는 화합물만 찾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질소 한 가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호돈소 물질이죠. 그리고 수소 역시 호돈소 물질입니다. 하지만 요 암모니아 질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화합물이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암모니아 합성에서는 화합물 종류 한 가지, 밑에 있는 화석의 연료, 화석 연료의 열소, 자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지? 화합물, 호돈소 물질, 화합물, 화합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 식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화합물의 종류의 수는 총 4가지가 되겠지만, 혹시 공통적인 거 있나요? 없죠. 그러면은 4가지이다. 답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문제는 가끔 2가지 또는 3가지의 화학 반응식에서 동일한 원소가 동일한 화합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위에서도 뭐 예를 들어 암모니아가 나왔는데 아래에서도 암모니아가 나온다? 그러면은 종류의 수는 하고 물어보면은 그건 제해줘야 되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가끔 낚아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것들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계속해서 밑에 있는 유형 익히기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인류 문명의 발달과 관련된 물질을 얻는 화학 반응식이고,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일단 암모니아 합성 반응식이고요. 두 번째 있는 식 같은 경우에는 철광석에서부터 철을 얻어내는 과정이죠. 자, 철광석 Fe2O3인데 여기서 산소를 뜯어내기 위해서 일산화탄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2개의 철과 3개의 이산화탄소를 얻어내고 있는 과정이네요.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에 가와 나의 생성물로 인하여 농업 생산력이 증대하였다. 보세요. 여기서 뭘 만들어냈죠? 암모니아 만들었죠. 암모니아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게 바로 질소 비료죠. 그지? 더 식물에게 질소를 공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생산량이 증대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나의 생성물로 인해서 실제로 농업 생산량이 증대할 수 있었을까요? 뭘 만들어낼 수 있어? 철제 농기구 만들 수 있었지? 그럼 당연히 생산력이 증대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가에서 암모니아는 화합물이다. 그럼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2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화합물입니다. 니은도 맞네요. 디귿에 나의 화학 반응식에 있는 원소와 화합물 중 화합물의 종류는 3가지이다. 자, 볼까요? 여기 2종류 이상 들어있죠? 화합물. 일산화탄소 화합물. 철 호돈소 물질.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화합물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화합물의 종류는 3가지이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로 넘어가시면 필수 유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는 필수 유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수업 끝나고 나서 다음 시간 시작할 때 혹시나 필수 유제에 관련돼서 질문할 거리가 있다면은 그때 질문 먼저 받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넘어가셔서 페이지 10쪽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쪽에 있는 심화 문제.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 필수 유제를 풀고 뒤에 있는 심화 문제를 풀거든요. 그러면 이름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필수 유제, 심화 문제, 왠지 모르게 심화 문제가 분명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느낌은 오게 되죠. 그런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시면은요, 필수 유제보다 심화 문제가 도리어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이? 왜냐하면은 심화 문제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리 영역 풀 때 보면은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가 있을 때 그 2점, 3점, 4점짜리를 나누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문제를 풀 때 개념을 몇 개를 쓰느냐에 따라서 2점, 3점, 4점으로 나누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과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2점짜리와 3점짜리가 있다면은 3점짜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개념들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개념이 많이 쓰인다고 해서 과학 문제가 무조건 어려우냐? 아니에요. 도리어 상식적으로 문제를 풀어버릴 수 있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심한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 선생님이 필수 유제는 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음 시간에 분명히 필수 유제 여러분들 풀어보고 뭔가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나 뭔가 좀 의심되는 것들은 물어보라고 이야기했어요. 도리어 직관적인 문제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꼭 질문하셔야 돼요. 자, 심한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다음은 인류 문명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반응식을 보기에서 골라 옳게 짝지은 것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먼저 가는요, 연소 반응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연소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랑 반응하는 것? 산소와 반응하는 거예요. 산소와 반응을 해서 그 각각의 반응 물질이 가지고 있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연소 생성물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열과 빛을 방출하는 것을 연소 반응이라고 하죠. 그지? 그랬을 때 아래에 나와 있는 식 중에 연소 반응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앞서 예로 들었던 이 화석 연료의 연소 반응이 있겠네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니은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크게 본다면 연소 반응은 산소와 반응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산화 반응에 해당을 하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화하는 반응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것은 가에 해당하는 것은 니은. 그 다음에 철광석으로부터 순수한 철을 만들어내는 방법. 자, 역시 칠판에 적혀있죠. 그지? 철광석으로부터 일산화탄소와 반응시켜서 철을 얻어내는 방법. 그지? 이게 용광로 내에서 일어나는 재련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약간 좀 다르게 요 일산화탄소 대신에 뭘 쓰고 있죠? 탄소 사용하고 있죠. 근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식을 보면은 두 개의 Fe2O3가 4개의 탄소와 반응을 해서 4개의 철을 얻어내고 2개인가? 이산화탄소 2개인가? 3개군요. 3개. 그리고 나서 3개 이산화탄소를 얻어내는 과정이 나와 있거든요. 맞지? 근데 이거 위에 있는 식이랑 특별히 다를 거 없어요. 일산화탄소가 철광석에 있는 산소 원자를 직접 뜯어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밑에 있는 것은 탄소가 그냥 산소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동일한 식입니다. 어차피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해당하는 것은 디귿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다는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식이니까 남은 기억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넘어가셔서 10번 문제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죠. 자, 그림은 질소, 철, 메테인, 이산화탄소를 원소 화합물 분자로 분류하기 위한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ABC에 들어갈 물질의 수로 옳은 것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 문제는 과거에서도 나왔을 때 상당히 오답률이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였었어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겹쳐 있는 부분을 빼야 되거나 더해야 된다라는 개념 자체를 학생들이 순간적으로 잊어버렸을 때 너무나 쉬운 문제도 틀려갖고 오는 거죠. 그지?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구별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질소가 있고요. 질소가 있고, 그 다음에 철, 메테인, 그 다음에 암모니아, NH3거든요. 맞죠? 자, 메테인이 아니고 이산화탄소구나. 암모니아가 아니고 이산화탄소군요. CO2, 이산화탄소. 됐지?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벤 다이어그램을 살펴보시면은 먼저 여기는 원소를 구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현재 화합물, 그리고 세 번째 여기는 분자. 이렇게 찾으면서 여기 A, 여기 B, 그 다음에 여기 C, 여기를 찾으라고 그랬거든요. 자, 벤 다이어그램 만들어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절대 없겠네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소랑 화합물이 동시에 가능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안 되는데 어찌됐건 A, B, C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원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한번 구별해 볼까요? 원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원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 호돈소 물질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질소와 철이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화합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화합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CH4 메테인. 그죠?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죠. 맞지? 자, 그리고 분자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분자는 비금속 원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분자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N2 질소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CH4 메테인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가 있겠죠. 그지? 자,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놨습니다. 자, 각각의 위치에다가 좀 집어넣어 볼까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A 같은 경우에는 화합물도 아니고 분자도 아니어야 돼요. 그죠? 오로지 원소여야만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질소와 철 두 가지 중에 질소는 분자에 포함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지. 맞지? 대신에 철 같은 경우에는 원소입니다. 화합물 아니죠? 분자도 아닙니다. 맞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A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철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래서 종류는 한 가지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B를 볼게요. B 같은 경우에는 원소와 분자를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원소와 분자. 대신에 화합물은 절대 아니어야 되겠죠. 화합물은 절대 아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두 가지 중에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바로 질소랑 뭐가 있어요? 질소가 있죠. 그지? 그러니까 B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뭐다? N2 질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화합물과 분자의 공통점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화합물 지금 현재 CH4, CO2. 그지? 그리고 분자인 것도 CH4, CO2. 두 개 다 있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존재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여기 봐봐라. 여기에 존재해 안 해? 여기에는.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게 있니? 없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C에 들어갈 수 있는 거, C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화합물과 분자를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뭐가 있어요? CH4, 그 다음에 CO2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혼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 여기 혼자 들어가는 거? 여기 혼자 들어가는 거? 없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게 요겁니다. 요거 모든 조건들을 만족하는 거, 그지? 모든 조건 만족하는 것도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A, B, C의 개수는 하나, 두 개. 그죠? 그래서 1, 1, 2를 각각 찾아주시면, 찾아주시면 되겠죠. 답을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랑 여기 물어보는데 그거 안 빼가지고 틀려오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제 지금은 하도 자주 나오니까 학생들이 저런 것들을 눈여겨서 잘 보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벤 다이어그램은 조금 신경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물질의 화학식과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가는 물 분자죠. 나는 암모니아 분자고요. 다는 염화나트륨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분자라고 하는 것들은 비금속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온 결합 물질은 원소의 종류 중에 하나는 금속, 하나는 비금속이어야 됩니다. 자, 옳은 것. 기억. 가와 나는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 그 다음에 물은 수소와 산소.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죠. 각각 두 가지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분자는 세 가지이다. 비금속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들, 바로 가 분자, 나 분자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니은 틀리고요. 디귿. 화합물은 세 가지이다. 원소의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인 것들, 가, 나, 다 모두 같죠. 그지? 그러니까 답을 기억과 디귿 두 가지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셔서 12번에 포도당에 대한 설명이고요.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먼저 기억에 포도당이 세포 내에서 산소와 반응하면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며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명활동에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당연히 화학 반응식을 적을 줄 알아야 되겠죠. 이제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식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포도당 C6H12O6죠. 요게 산소와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완성하기 위해 포도당의 개수를 1이라고 잡아주게 되면은 이산화탄소 몇 개 만들어져? 6개.
물 몇 개 만들어져? 6개. 따라서 필요한 산소 개수 다 정리해보면은 산소는 몇 개가 필요하다? 6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기억해 보시면은 기억은 3원자 분자이다 그랬는데 이거 화학 반응식을 모르면은 이거 알 수가 없죠. 그지? 문제에서도 유출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포도당을 산소와 반응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왔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탄소와 수소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산소가 포함될지 안 될지는 이걸로 가지고 확인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기억은 포도당의 분자식을 알지 못하면은 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최소한 여러분들 정도라면은 포도당은 당연히 알고 계실 테니까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일단 틀렸네요. 3원자 분자라 그랬으니까. 그지? 원자의 개수는 엄청 많죠. 24개. 맞지? 원소의 종류가 3가지. 그래서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과 리을을 이루는 성분 원소 중 같은 원소가 있다. 니은은 뭐죠? 산소. 니은은 산소. 그 다음에 리을은 물. 맞나? 아니구나. 리을이 이산화탄소구나. 이게 이산화탄소. 그죠? 어찌됐건 얘랑 얘 모두 다 공통적으로 다 산소 원소 가지고 있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귿은 화합물이다. 디귿 물이죠? 화합물. 그치? 그러니까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두 가지에서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강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자, 바로 넘어가셔서 2강에 대한 화학 식량과 물 부분 빠르게 한번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화투에 있었었는데 이게 화원으로 내려오면서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됐었죠. 그지? 근데 지금은 이제 화학 식량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그죠? 자, 화학 식량 정리해 보면은요. 화학 식량은 그 각각의 입자의 상대적 질량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입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자도 있을 수 있고 분자도 있을 수 있고 이온이 될 수도 있고 전자가 될 수도 있고 화합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하는 그런 상대적 질량을 우리가 이제 화학식량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화학식량의 가장 기본은 바로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찾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원자량이라고 이야기하죠. 원자량은 말 그대로 원자의 상대적 질량일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은 원자번호 6번의 질량수 12짜리 탄소였죠. 그지? 근데 이 탄소의 원자량을 얼마로 잡았다? 12.00으로 잡았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적어놓고 설명하다 보면은 질량수와 원자량이 서로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인데 절대 아니라 그랬었죠? 맞지? 질량수랑 원자량은 다른 개념입니다. 질량수는 그 원소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를 더한 것이지만 원자량은 말 그대로 탄소를 그냥 12라고 정한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 처음부터 탄소를 10이라고 정하지 않고 다른 숫자로 했어도 상관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냥 12라고 정해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각각 양팔저 위에 올려놓고 질량 재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원자들의 질량들을 다 감안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물론 분명히 질량수가 원자량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질량수와 원자량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랬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탄소를 12로 정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원자들의 원자량들 수소가 1이 나왔고요. 오케이? 질소가 14가 나왔고요. 산소가 16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23.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에는 35.5 막 이렇게 나와버리죠. 맞지? 근데 저런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고 원래 문제는 다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자량을 보고 탄소와 수소를 비교하면은 수소보다 탄소가 12배 무겁구나. 그리고 예를 들어 탄소와 산소를 비교하면은 질량이 약 3대4 정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이 원자량이 질량수와 차이가 있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각각의 같은 원소들하고 하더라도 질량수가 조금씩 다른 동위 원소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동위원소들이 존재하는 원소들은 그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까지 감안한 평균 원자량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그치? 그래서 자, 평균 원자량은 100분의 각 원소들의 질량수에다가 존재 비율 퍼센테이지를 곱한 것의 총합을 나눠준 것으로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소 같은 경우에도 세 가지의 동위 원소가 존재를 합니다. 질량수가 1, 2, 3짜리가 존재하는데 얘네들의 평균값을 찾겠다 이거예요. 질량의 평균값을. 그런데 그냥 단순히 1, 2, 3의 평균값 2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존재 비율까지 감안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 질량수 1짜리 수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9%가 있고 수소 2짜리가 0.1%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 거의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값으로 평균 원자량 계산해 보면은 100분의 1짜리가 99.9 플러스 2짜리가 0.1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얼마 정도 나온다는 거야? 약 1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실제로 우리가 기준을 삼고 있는 탄소 같은 경우에도 동위 원소가 존재했습니다. 12짜리도 있고 13짜리도 있고 뭐 14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탄소는 98.9% 정도가 12짜리도 존재하고 13짜리가 1.1% 정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평균 원자량 계산해 보면은 100분의 12짜리 곱하기 98.9 플러스 13 곱하기 1.1 해보면은 이게 사실은 12.01 정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뒤에 떼어버리고 그냥 기준을 뭘로 삼고 있다? 12로 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원자량이 정해진다면 그 다음부터 분자의 상대적 질량인 분자량은 원자의 양을 싹 다 더해버리면 되죠. 그지? 그리고 이온식 양을 계산할 때 예를 들어 양이온이나 음이온을 계산할 때는 그냥 분자량과 같은 값으로 계산을 해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전자를 몇 개 잃고 몇 개 얻는 것은 상대적 질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이온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싹 다 더해서 그냥 이온식 양을 나타낸다는 것. 오케이? 그리고 화합물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나트륨과 염소 그러면은 그냥 23과 35.5 더해가지고 염화나트륨의 화학식 양을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버리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우리가 이런 화학식 양들을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만일 우리가 어떤 물질의 화학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실험식만 알고 있다면은 그 실험식도 상대적 질량으로 표현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실험식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죠. 됐습니까? 자, 계속 이어서 몰입니다. 몰은요 입자를 세는 단위죠. 입자를 세는 단위. 우리가 저기서 말하는 입자도 원자, 분자, 이온, 전자, 화합물 다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랬을 때 1개, 2개, 3개, 4개 색이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묶어서 세는 단위를 만들어낸 게 바로 몰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1몰의 개수는 몇 개? 1몰 개수는 몇 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오케이? 그런데 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개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은 저 1몰의 개수가 항상 정해져 있냐 이거예요. 저 1몰의 개수도 변할 수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변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6.02 곱하기 10의 23이라고 하는 요 개수가 왜 나왔는지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 1몰의 개수인 아보가드로 수를 정하게 된 계기는요. 바로 탄소 12g 속에 탄소 원자 수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탄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뭐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랄지 또는 뭐 흑연이랄지 이런 식으로 탄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12g 속에 도대체 탄소가 몇 개 들어있지? 이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아보가드로 수를 정한 이유는 다른 원소들의 원자량도 탄소를 12라고 정한 상태에서 수소는 12분의 1만큼 질량이 작고 뭐 산소 같은 경우에는 3분의 4만큼 질량이 크고 이러니까 동일한 개수만큼 들어있으면 동일한 질량이 나오겠지. 그거에 비례하는 질량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탄소 12g 속에 있는 탄소 원자 수를 보는 이유는 말 그대로 탄소를 12라고 원자량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탄소의 원자량을 6이라고 잡았으면요, 몰수는 탄소 6g 속에 들어가 있는 탄소 원자 수로 정하는 게 맞을 겁니다. 변해요. 그럼 지금보다 절반이니까 3.01 곱하기 10의 23밖에 안 되겠죠. 오케이? 아니면은 수소를 기준으로 하자 이거지. 수소 1g 속에 들어가 있는 수소 원자 수 이러면은 6.02 곱하기 10의 23일 겁니다. 이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근데 내가 수소의 원자량을 1이 아니라 10으로 정했다. 그러면 수소 10g 속에 들어가 있는 수소 원자 수가 1몰 개수가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아니라 22승이 돼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실제 몰수도 변할 수 있다는 거. 무조건 정해져 있는 상수값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 보다 보면은 원자량의 기준이 달라졌을 때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을 구별시키기도 하거든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들은 다 실제 값들입니다. 실제 값들. 실제 질량, 실제 부피, 실제 실제 밀도 이런 것들 안 변하거든요. 그런데 상대값들은 다 변해요. 원자량, 분자량, 아보가드로 수 이런 것들 다 변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잘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요 탄소 12g 속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이다. 이것을 1몰로 정했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물질의 1몰 질량은 화학식량에다가 g을 붙인 걸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원자량에 g을 붙이든 분자량에 g을 붙이든 아니면 실험식에다가 g을 붙이든 아니면 화합물에다가 실제 g을 붙이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1몰 질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공식이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실제 질량이다. 이때 둘 다 단위는 그램 단위가 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몰수를 우리가 보통 N이라고 적죠. N은 화학식량, 원자량이 됐든 분자량이 됐든 뭐가 됐든 라지 M이라고 적습니다. 라지 M분의 질량 스몰 W라고 적죠. 이렇게 해서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 공식은 이것 자체로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질량은 얼마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화학식량에다가 몰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변형시켜서도 상당히 잘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연습들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1몰 질량 저렇게 계산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기체의 경우에는 1몰 부피도 측정을 하죠. 1몰 부피. 즉 기체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있을 때 부피가 얼마가 될 것인지. 이때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은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따라 온도 압력이 동일한 상태에서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같은 분자 수만 나타낸다면은 결과적으로 온도 압력이 같을 때 부피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체는 온도 압력에 따라 부피가 지멋대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때 1몰 부피를 정할 때는 정해진 온도와 압력, 즉 0도씨 1기압이라고 하는 표준 상태라고 하는 상태를 사용하죠. 스탠다드 템퍼처, 스탠다드 프레셔, STP라고 하는 이런 표준 상태에서 우리가 1몰 부피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기체들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1몰만큼의 개수를 차지하면은 항상 부피가 22.4리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온도 압력이 달라지면은 1몰 부피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아보가드로의 수가 변화돼 버리면은요, 예를 들어 1몰 부피나 1몰 질량도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체의 경우에는 몰수를 계산할 때 1몰 부피분의 실제 부피를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죠. 이때 1몰 부피는 당연히 리터 단위니까 실제 부피도 리터 단위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공식을 몰수 N은 하고 정리했을 때 표준 상태에서의 1몰 부피는 22.4리터니까 22.4리터 분의 실제 부피 V,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 값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시겠죠? 문제에서 만일 온도 압력이 달라진다면은
필요한 경우에는 1몰 부피를 25리터로 정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주니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값들로 바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바로 옆에 있는 대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대수능 문제입니다. A와 B 두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 가와 나에 관한 자료이고요. 원자량은 A가 큽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하고 물어봤어요. 자, 무조건 가든 나든 A와 B는 최소 한 개씩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 같은 경우에는 구성 원자 수가 2개예요. 그러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A 하나에 B가 하나가 무조건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분자량이 얼마? 분자량이 얼마? 10. 맞죠? 문제에서 원자량은 A가 B보다 크다 그랬거든요. A가 B보다 크다. 그 말은 A와 B가 하나씩 있을 때 분자량이 10이 나왔으니까, 그지? 최소한 A의 원자량은 5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고 B는 5보다 작아야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나는 지금 구성 원자수가 4개예요. 맞죠? 구성 원자수가 4개인데 그 4개가 된다는 것은 경우의 수가 이런 경우가 가능하겠죠. A가 2개에 B가 2개가 붙을 수도 있는 거고, A가 하나에 B가 3개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A 3개에 B가 1개만 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현재 경우의 수가 17이 나와야 돼요. 분자량이 17이 나와야 되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이때 과연 어떤 조건들이 가능하냐 이거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하나하나 경우의 수를 좀 대입해서 문제 풀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오케이? 뭐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 때는요, 뭐 1몰 개수가 몇 개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1g 속에 몇 개가 들어가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보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경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 같은 경우에 앞서 A는 5보다 무조건 커야 되고요, B는 5보다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10의 분자량에서 17의 분자량이 될 때 원자 수가 2개가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A가 2개가 더 붙어버린다면요, 절대 17보다 17이 될 수가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얘 아무리 커도, 얘 아무리 작아도 5.000001 정도가 될 거 아니야. 그럼 2개가 붙으면 무조건 10이 붙어야 되니까 무조건 A가 2개 붙을 수는 없다라는 결론이 쓰게 될 겁니다. 맞죠? A가 2개가 안 돼요. 그러면 A3, B는 안 된다라고 친다면은 요 2가지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 17이라는 이야기가 되겠네. 맞지?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A가, 봐봐요. 여기서 지금 A가 하나가 있고 B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10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만 정하면 되니까 눈에 딱 보이는 거 요걸로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요걸로 가지고 먼저, 알았지? 그러면은 요렇게 가는 동안에 B가 2개가 붙은 거잖아요. B가 2개가, 맞지? 그러면서 얘가 얼마 증가했어? 17이 증가했지. 플러스 7이 증가했지. 맞지? 그럼 B 하나당 얼마란 이야기야? 3.5란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B가 3.5라면은 A가 6.5가 되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러면은 그 경우의 수가 맞냐 이거지. 네. 맞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이거는 A to B 2는, 오케이? 그러면은 A, B가 하나씩 붙었을 때 10인데 요렇게 가버리게 되면은 A도 하나 붙어야 되고 B도 하나 붙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가 돼야 돼? 20 돼야 되잖아. 맞지? 저것도 절대 안 되는 거지. 이해가 돼?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나는 A 하나에 B가 몇 개 붙었구나? 3개가 붙어있는 녀석이구나. 그래서 각각 A의 원자량을 6.5로 잡고 B의 원자량을 3.5로 잡은 상태에서 보면 되겠구나. 이러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죠. 자, 기억. 나를 구성하는 원자의 수는 B가 A보다 많다. 맞죠? 그지? A는 하나고 B는 3개니까. 니은에 1g당 B의 원자 수는 나가 가의 3배이다. 볼까요? 1g당 B 원자 수거든요. 지금 가는 얘네들의 분자량이 10이에요. 10. 그러면은 만일 예를 들어 A, B가 1몰만큼 있다면은 질량은 10g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1g당 A, B의 몰수는 결과적으로 10분의 1몰이겠네요. 맞죠? 근데 그 안에 있는 B 원자수. 그러면은 A, B 하나당 B가 하나씩 들어있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 해준 게 결과적으로 B 원자수가 되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지금 현재 1g당 A, B3의 몰수를 계산을 해보면은 얘가 분자량이 17이니까 그지? 얼마분의 얼마? 17분의 1몰 나오겠네요. 근데 이때 하나의 분자당 B가 몇 개씩 나와? 3개씩 나오잖아. 그럼 17분의 3몰이 되겠네요. 그러면 10분의 1이 크냐? 17분의 3이 크냐? 요것만 비교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니은은 틀린 말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디귿에 A, B3의 분자량은 가가 2.4배이다. AB5의 분자량. AB5의 분자량 6.5짜리 하나에다가 얘 몇 개 붙어요? 5개 붙죠. 그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원자량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 얼마 나오니? 24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가는 10이니까 다는 24. 그러면은 2.4배만큼이 돼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찬가지 방법으로 밑에 보시면은 유형 익히기 문제에 A, B 역시 두 개로 이루어진 분자식과 분자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는데 이 문제는 조금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분자식이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가는 A와 B가 하나씩 붙었는데 분자식이 얼마야? 28. 그죠?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A가 하나에 B가 두 개가 붙었는데 얘가 44예요. 맞죠? 그러면은 가에서 나로 가는 동안에 B가 하나 늘었거든요. 그런데 얘가 얼마가 증가했어? 얼마 증가했어? 16이 증가했잖아. 그럼 지금 현재 B의 원자량은 16인가 보다. 그러면 A의 원자량은 얼마구나? 12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 원자량은 B가 A보다 크다. 크죠? 16이 12보다 크지. 그 다음에 니은에 0도씨 1기압에서 같은 질량의 기체 부피는 가가 나보다 더 크다. 보세요. 0도씨 1기압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같은 표준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같은 질량의 기체 부피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A, B는 1몰 있으면 28g이에요. 그리고 나는 1몰 있으면 44g입니다. 그러면은 1g당 28분의 1몰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지. 얘는 1g당 44분의 1몰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기체 부피는 몰수에 비례할 테니까. 그지? 몰수가 더 많은 A, B가 훨씬 더 많은 부피들을 차지하고 있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디귿에 1g 속에 들어있는 B 원자수는 나가 가보다 많다. 자, 얘는 1g당 28분의 1몰 들어있는데 B가 하나씩 들어있으니까 곱하기 1. 얘는 곱하기 2. 그럼 얘 22분의 1이니까 얘가 더 크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을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칠판 정리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16쪽 보세요. 자, 이번에도 역시 심화 문제만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그림 가와 나는 30도씨 1기압에서 실린더 속에 들어있는 산소기체의 부피와 액체인 물의 몰수를 나타낸 것이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온도가 표준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의 가장 마지막에 원자량 보여줬고, 그 다음에 30도씨 1기압에서 1몰 부피는 25리터라는 거 보여줬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자, 먼저 가해보면은 산소가 지금 12.5리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몰 부피가 25리터니까 절반만큼이죠. 따라서 이 안에 산소는 지금 현재 0.5몰만큼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옆에 보면 나인데요. 나는 지금 물이 1몰 들어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액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몰 부피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5리터가 되지는 않겠죠. 대신에 기화가 돼서 모두 물이 수증기로 바뀌게 된다면은 1몰 수증기가 생길 테니까 결과적으로 부피는 25리터만큼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맞죠?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에 있는 산소 분자수는 아보가드로 수보다 적다 그랬습니다. 가는 산소 기체거든요. 산소 분자가 몇 몰 있는 거예요? 산소 분자가 0.5몰 있는 거죠. 그런데 물어보고 있는 것은 산소 원자입니다. 산소 원자 수는 분자당 2개씩 들어있으니까 몇 몰? 1몰인 거죠. 정확하게 아보가드로 수만큼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 가에서 산소의 질량은 나에서 물의 질량보다 더 작다 그랬습니다. 자, 산소의 질량 지금 0.5몰이거든요. 산소의 분자량이 얼마? 32죠. 따라서 얘 지금 현재 질량 얼마? 16g이 될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현재 물은 1몰만큼 있어요. 물이 1몰만큼 있으면은
지금 현재 물의 분자량 얼마? 물의 분자량 18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1몰 질량이면은 18g을 나타내겠죠. 따라서 산소의 질량은 나에서 물의 질량보다 작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오케이? 디귿에 기억이요. 네. 기억 이거 맞지 않나요? 왜요? 아, 분자수구나. 미안. 이거지 이거. 그지? 아보가드로 수보다 적네. 그러니까 기억 맞고 니은 맞고. 원자수 물어봤으면은 아보가드로 수인 거죠. 그지? 디귿에 실린더 내 물질의 전체 산소 원자수는 가가 나보다 많다. 볼까요? 아까 산소 원자수 몇 몰? 가는 1몰. 그 다음에 물 분자에서는 지금 현재 1몰당 산소 원자가 하나씩 나오니까 그지? 똑같이 1몰 차지하겠죠? 따라서 가든 나든 산소 원자 수는 가와 나가 1몰씩 같습니다. 따라서 답을 기억과 니은 두 가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10번으로 가볼게요. 가와 나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C2H4 에텐이죠. 에텐 기체와 C3H6 프로펜, 그죠? 프로펜 기체가 각각 실린더 내에 들어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름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라 그랬어요. 지금 가는 3리터만큼, 나는 2리터만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체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화투 개념이지만 PV는 nRT라고 하는 조건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다 그랬습니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죠.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서는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곱은 몰수에다가 정해져 있는 상수에다가 절대 온도를 곱해서 계산한다. 이 공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실 실제 기체들은 약간 적용이 안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는 기체들은 일단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따라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문제의 조건처럼 온도와 압력이 동일한 조건이라면은 압력 같고 온도 같고 당연히 상수값도 같겠죠. 그렇다면은 부피는 곧 뭐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는요. C2H4가 몇 리터? 3리터만큼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C3H6가 2리터만큼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앞서 봤던 것처럼 온도 압력 조건이 동일하면은 부피와 몰수가 비례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얘를 그냥 3, 얘를 2, 각각 3몰과 2몰이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 실린더 내 기체의 질량 B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보세요. C2H4면은 분자량이 얼마가 나와야 돼? 12짜리 2개에다가 1짜리 4개가 붙어야 되니까 28 나와야 되지. 그죠? 그리고 C3H6면 36에다가 6 더하면 되니까 42 나오면 되겠죠. 됐나요? 그런데 질량을 물어봤으니까 3몰 질량을 계산하면은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지. 38에 24에 36, 84g. 맞지? 그리고 얘는 2배 해주면 되니까 84g. 됐습니까? 둘의 질량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3대 2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몰수비는 3대 2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질량은 둘 다 84g으로 동일한 거죠. 때문에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탄소 원자수는 가와 나가 서로 같다. 자, 지금 C2H4가 3몰 있어요. 그 중에 탄소는 2개씩 나오니까 전체 탄소 원자수는 6몰 되겠죠. 아래도 전체 2몰 있지만 3개씩 나오니까 탄소 원자수만 따지면은 6몰 나오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귿의 수소 원자수가 나에 들어있는 기체와 같도록 C4H8의 기체를 실린더에 넣으면 부피는 1리터가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볼까요? 지금 C4H8을 넣어서 지금 현재 나에 들어가 있는 수소 기체를 똑같이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에 지금 수소가 6개씩 들어있는데 전체 2몰이 있거든요. 12개, 그러니까 12몰만큼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C4H8 맞지? 6가 2몰 있으니까 12개 있는 거죠. 그러면은 C4H8을 넣어줄 거예요. 이때 한 분자당 탄소가 지금 8개가 들어가니까, 그지? 한 분자당 8개가 들어가니까 요게 지금 현재 12만큼을 차지하려면은 결과적으로 얘가 몇 몰 있어야 된다? 1.5몰만큼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우리 기존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 보시면은요, 3리터에 3몰 들어가 있고 2리터에 2몰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맞죠? 따라서 1.5몰만큼이 들어가면은 부피는 몇 리터가 돼야 돼요? 말 그대로 1.5리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말입니다. 됐죠? 자,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림은 원소 AB로 구성되어 있는 분자 가부터 다 1몰을 이루는 몰수를 나타낸 것이고요. 분자량은 나가 다보다 큽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래프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지금 X축은 A의 몰수, 그 다음에 Y축은 B의 몰수입니다. 이때 지금 현재 가나다.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이죠. 이때 가가 여기, 나, 이 지점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1몰, AB로 구성되어 있는 분자 1몰을 구성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각각의 지점에 있는 실제 A와 B의 몰수가 그 분자 1몰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몰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 2, 1, 2라고 되어 있으면은 가는 1몰당 A가 몇 몰? 1몰. B가 몇 몰? 1몰인 거죠. 그러니까 분자식 자체가 A, B인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나를 보면은 나는 1몰 만들 때 A가 1몰 있고 B가 2몰 있는 거니까 A가 1몰에 B가 2몰이다. A2B가 되는 거죠. A, B2가 되는 거죠. 다는 그거와 반대로 A가 2개 있을 때 B가 하나가 붙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또 하나 알려준 조건이 분자량이 나보다 다가 크대요. 나보다 다가 크대요. 그러면은 그냥 A, B에 B 하나 붙는 것보다 A 하나가 더 붙는 게 더 무겁다는 이야기잖아. 맞지? 따라서 원자량은 A가 B보다 더 크다라는 조건까지도 알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다가 더 무거워요. 그지? 그러니까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 나가 더 크네. 뭐가 크다고? 나가 다보다 크다고? 나가 크다고? 그럼 B가 큰 거네요. 됐습니까? 자, 그 상태에서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 나의 분자식은 A, B2이다. 맞죠?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지금 현재 분자 1몰을 구성하는 몰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A, B2가 몰수에 해당하는 분자식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 문제에서 분자 1몰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었다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나가 A, B2라는 걸 알아도 이걸 분자식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실험식이라고 불러야 돼요. 알겠죠? 그 분자가 몇 몰 만들어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가 1몰, B가 2몰 세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몇 개의 분자를 만들었는지 몰라서 분자 안에 A가 몇 개, B가 몇 개 실제 몰수를 몰라요.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한데 만일 분자 1몰에 1몰이라는 표현이 빠져버렸으면 못 쓴다는 거, 기억도 틀린 말이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니은의 원자량은 A가 B보다 크다. B가 크죠. 그지? 그 다음에 디귿에 1g 속 들어있는 A 원자수는 나가 가보다 더 많다. 나랑 가랑 비교하는 거죠. 나랑 가랑. 근데 보면은 분명히 둘의 분자량 비교하면은 얘가 더 작을 거 아니야. 맞지? 얘가 더 작을 텐데 분자량이 작다라는 것은 같은 질량당 들어있는 분자수가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은 어차피 가든 나든 A와 B가 A가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분자수가 많을수록 A 원자수도 더 많겠죠. 그래서 나보다 가가 많다.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죠? 답을 기억과 디귿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특별히 문제 되는 거 있나요? 없죠? 오케이? 만일 이거 두 개 물어봤으면 몰라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A가 얼마인지를 어떻게 알아? 그지? 그런데 예를 들어 가와 나를 비교하는데 분명히 가보다 나가 분자량이 클 거거든요. A 하나 더 붙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따졌을 때 얘가 10이고 얘가 12라고 한번 해보자. 분자량이. 그럼 얘는 1g당 10분의 1몰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12분의 1몰 들어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얘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자,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찾아라 했어요. 자, 이번에는 원자 종류가 3가지가 나왔습니다. 원자 종류가 3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가는 11번에 1번이라고? 디귿이 왜? 나가 가보다 많다. 틀린 말이죠. 가가 많다니까? 알았어? 가가 더 많이 들어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기억만 만들겠네. 됐지? 내 설명이 틀린 건 아니지? 네, 저도 단문. 내 설명이 틀린 건 아니죠? 10분의 1몰. 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귿 틀리니까 기억만 맞다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한글을 잘 못 읽어. 알았지? 잘 못 읽으니까 니네들 알아서 판단하라. 봐봐, 우리 같이 수업하다 보면은 선생님 덧셈 뺄셈을 잘 못해요.
나 글도 잘 못 읽어요. 그래도 니네들 못 푸는 문제 풀거든? 그만큼 과학이 쉽다라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한글 좀 몰라도 되고요. 덧셈 뺄셈 잘 못해도 충분히 문제 다 풀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힘내라고 얘들아. 알았지? 자, 12번. 탄소소 산소로 이루어진 자료인데 가는 구성 원자 수가 2개입니다. 그러면 탄소소 산소 중에서 무언가 2개를 써야 되겠죠. 그지? 그러면서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될 것 같네요. 그죠? 근데 왠지 이렇게 띡 보고 있으면 사실 느낌은 옵니다. 그죠? 옆에 있는 분자량만 봐도 아, 요 녀석 뭐겠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모른다라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죠? 지금 가는 구성 원자 수가 2개인데 분자량이 28이 나와. 맞지? 나는 44가 나오고 다는 지금 18이 나오고 있거든요. 딱 봐도 뭔지는 알겠는데 저걸 하면 안 되겠지. 그렇게 문제를 풀면 안 되겠죠. 자, 문제 어떻게 풀어가는지 볼까요? 지금 보면은 원자량 알려줬습니다. 수소,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산소. 얘는 3가지 중에 하나인데 3가지를 쓸 건데 원자량이 1이고 얘는 12고 그 다음에 얘는 16이죠. 맞습니까? 근데 가는 원자가 2개 딱 붙어야 되거든. 그러면은 2개 붙어서 28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야. 그죠? 그러면은 이 조합은 절대 안 되지. 이 조합은. 맞죠? 가능한 조합은 이거밖에 없겠죠. 그지? 그래서 가는 일산화탄소구나. 몰랐는데 일산화탄소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 얘는 원자수가 3개. 44가 나와야 되네요. 그러면 수소가 뭐 2개 정도 들어가 버리면은 수소가 2개 들어가면 절대 44가 안 되거든요. 맞죠? 수소가 2개 이상 들어가 버리면은 뭐 하나 들어가면은 모르겠는데 2개가 들어가면은 일단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가 들어가도 얘네 둘이 하나씩 붙어도 44가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럼 경우의 수는 또 역시 얘네 둘. 맞지? 근데 이때 44를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탄소 하나에 탄소가 2개가 있다라는 조건. 맞지? 그리고 나서 이제 18 만들어내는 거 구성 원자 수가 3개니까 얘네들이 지금 현재 2개 이상 붙으면 안 되겠구나. 맞지? 그럼 얘가 최소한 1개 내지 2개 이상 붙어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려면은 뭐가 돼야 되는구나? H2O, 물이 돼야 되는구나. 확인이 가능하죠? 그지? 사실 분자량 봐도 알아요. 느낌 싹 오거든. 맞지? 근데 실제로 만일 나중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임의의 원소로 나와버리면요, 그 원소로 가지고 상대적인 분자량 같은 걸로 문제를 냈을 때는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런 거를 찾는 경우의 수를 따지는 방법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하죠. 기억. 다의 한 분자당 수소 원자 수는 2개이다. 그럼요. 한 분자당 2개 있어야지. 니은에 1g당 원자 수는 다가 나보다 많다. 다랑 나랑 비교하는 거죠. 1g이면은 얘 44분의 1몰 있을 거거든요. 거기다 곱하기 얼마? 3 해줘야 되지. 얘는 1g이면은 18분의 1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3 곱해줘야 되는 거죠. 원자 수는 누가 많아? 나랑 다 하는 거 맞지? 네. 다가 나보다 많다. 그러니까 디귿 맞는 말이네요. 됐습니까? 디귿에 가와 나를 이루는 원소의 종류는 같다. 그럼요. 둘 다 탄소와 산소로만 구성되죠. 그러니까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군요. 자, 넘어가셔서 13번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자, 염소와 브로민의 동위원소 존재 비율과 평균 원자량을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우리 사실 염소의 원자량 알고 있거든요. 그죠? 자, 역시 어느 정도 상식 수준에서도 문제에 접근을 해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 보시면은요, 지금 염소 같은 경우에는 2개의 동위원소가 있어요. 염소는 2개의 동위원소가 있는데 35짜리 염소가 있고 37짜리 염소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지금 존재 비율이 각각 A와 B입니다. A와 B인데 지금 현재 나온 평균 원자량이 35.5가 나온 거죠. 그럼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평균 원자량 계산할 때 질량수에다가 존재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그러면은 A 대 B가 1대1이 돼버리면은 정확하게 절반 값인 36이 나올 거거든요. 35.5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35짜리가 좀 더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0.5가 나올 수 있는 비율은 몇 대 몇이냐 이거죠. 당연히 3대 1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지금은 사실 우리는 염소는 알고 있거든요. 염소가 약 75대 25의 비율로 알고 있다라는 것은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하냐면요, 나중에 임의의 수에서
질량수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경우에 평균 원자량이 0.5가 차이가 나면은 이때 존재 비율은 무조건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3대 1의 비율이 나타난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브로민이거든요. 브로민 같은 경우에는 79와 81짜리가 있죠. 자, 브로민이 79짜리랑 81짜리가 있어요. 자, 근데 역시 이제 존재 비율은 안 가르쳐줬고 C랑 D만 가르쳐줬고 평균 원자량 보니까 얼마 나왔어? 79.9 나왔죠. 맞죠? 그러면은 거의 79랑 81의 중간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C와 D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1대 1 정도가 될 것이다. 그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할게요. A가 B의 3배이다. 맞는 말이지? 그지? 니은에 A는 C보다 크다. A는 75% 정도여야 돼요. 그죠? 그리고 B가 25%고요. C와 D는 각각 50%씩이거든요. 그러니까 A가 C보다 많다, 크다. 맞는 말이 되겠죠? 디귿에 브로민과 염소의 평균 분자량 차이는 88.8이다. 이 말인즉슨요, 평균 분자량이니까 각각의 동위 원소들의 존재 비율까지 감안한 평균 원자량으로 가지고 만든 평균 분자량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 곱하기 2 할 겁니다. 곱하기 2 하면 이거 얼마 나와요? 71 나오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2 할 겁니다. 그러면은 159.8 나오나요? 그죠? 둘의 차이. 그러면은 88.8 나오는 거 맞니? 네. 맞네요. 그죠? 그래서 디귿 맞는 말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답 다 맞네요. 기억, 니은, 디귿. 됐습니까? 좋습니다. 쉽네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야? 인정 못해? 절대? 자, 여기서 하나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게 있어요. 염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존재 비율이 3대 1이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염소로 가지고 염소 분자를 만든다면요, 만들어낼 수 있는 염소의 분자량의 종류는 3가지가 될 겁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35짜리 2개를 붙이든 37짜리 2개를 붙이든 아니면은 35짜리랑 37짜리 하나씩을 붙이든. 맞죠? 그렇게 해서 총 3가지가 나와요. 70짜리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것, 71짜리, 72짜리 이렇게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염소의 분자량을 봤을 때 70짜리가 있고 71짜리가 있고 72짜리가 있다. 오케이? 그럼 얘네들의 존재 비율은 각각 몇 대 몇 대 몇 또는 몇 대 몇 대 몇이 되겠느냐 이거죠. 오케이? 근데 이때 보면은 70짜리는 전체 4개의 염소 중에 3개를 차지하거든요. 따라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전체적으로 16분의 9만큼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됐어요? 근데 72짜리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일 거잖아. 얼마 나와? 16분의 1 나오겠지? 됐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71짜리. 이 71짜리 계산한다고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해가지고 16분의 3이다. 그래서 존재 비율이 9대 3대 1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라는 거죠. 오케이?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도 있지만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도 있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2배입니다. 따라서 나올 수 있는 확률 9, 6, 1이에요. 오케이? 9대 6대 1. 이 말은 거꾸로 가면 됩니다. 어떤 분자, 같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원자 분자의 분자량의 종류가 3종류가 나왔다. 그러면은 동위 원소의 종류는 2가지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비율이 9대 6대 1이 나왔다? 역으로 가면 됩니다. 3대 1이구나. 알았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자, 브로민 분자의 분자량을 봅시다. 브로민 분자의 분자량 79짜리가 2개 붙을 수 있고 81짜리가 2개가 붙을 수 있고 79랑 81이 하나씩 붙을 수 있잖아.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159짜리, 160짜리, 161짜리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자의 분자량이 3가지가 나오면 동위원소의 종류는 2가지입니다. 됐습니까? 이해되셔요? 나만 이해되는 건 아니지? 159, 161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의 존재 비율은 몇 대 몇 대 몇이냐 이거야. 오케이? 얘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죠. 맞습니까? 그럼 4분의 1이네요. 얘도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죠. 4분의 1이네요.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입니까? 아니죠. 또 바뀔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2. 됐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이거 4분의 2가 나오기 때문에 비율이 1, 2, 1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1대 2대 1이 나오면은요 비율은 1대 1입니다. 됐습니까? 수능은 전략이거든요. 알았어? 수능 문제를 딱 봤을 때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 다 풀 수 있는 문제라면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되죠. 그지? 그랬을 때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은 문제 푸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이거 되게 정해져 있는 유형이에요. 정해져 있는 유형. 근데 학생들이 자꾸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자꾸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까? 자, 됐고요. 14번으로 갑시다. 자, 0도씨 1기압에서 실린더에 X2, YX2, Z2X 3가지 기체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라 그랬고 지금 현재 1몰 부피는 22.4L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볼까요? 자, 지금 먼저 실린더 첫 번째 실린더에는요. 첫 번째 실린더에는 지금 현재 X2가 8g 들어가 있고요. X2가 8g 들어가 있고 부피가 얼마? 5.6L. 그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1몰 부피가 22.4L니까 X2가 지금 현재 몇 몰 들어가 있다? X2가 몇 몰 들어가 있다? 0.25몰만큼이 들어가 있다. 4분의 1만큼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지? 근데 0.25몰의 질량이 8g이야. 그럼 실제 분자량은 얼마다? 32라는 이야기지. 아, 그럼 여기서 X의 원자량은 얼마구나? 16이구나. 확인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로 가보자. 두 번째로 가보면은 실린더 속에 이번에는 YX2가 있네요. YX2가 들어가 있고 질량이 22g, 11.2L. 그러면은 지금 현재 몇 몰? 몇 몰? 0.5몰. 0.5몰의 질량이 22g. 맞죠? 그러면은 분자량이 얼마구나? 44구나. X가 16자리가 2개 붙어 있어요. 따라서 Y가 얼마구나? 12구나. 됐지? 자, 계속해서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Z2X가 되겠고요. 이때 44g에 22.4L. 44g에 22.4L. 자, 몇 몰? 몇 몰? 1몰. 1몰 질량이 44g이니까 분자량 44. 됐습니까? 근데 지금 16자리가 하나 붙어서 44거든요. 그죠? 그럼 Z는 얼마다? 14. 오케이? 됐습니까? 아마 X는 산소일 거고 Y는 탄소, Z는 질소가 되겠네요.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YX2랑 Z2X의 분자량은 같다. 둘 다 분자량 얼마야? 44거든. 같아요. 그죠? 니은의 X랑 Y의 원자량의 비는 3대 4이다. 16대 12인데요. 4대 3이죠. 4대 3. 틀렸네요. 그 다음에 디귿. YX 2몰 질량. YX 2몰 질량. 2개 더할 겁니다. 2개 더하면은 28이네요. 그런데 몇 몰? 2몰. 곱하기 2. 그리고 나서 Z2X 1몰 질량. 아까 얼마였지? 44였지. 둘 중에 누가 크냐 이거잖아. 그죠? 해보면 이거 56 나오지? 얘가 크네. 그지? 그러니까 1몰 질량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지? 왜 이게 심한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문제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강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자, 3강은 화합물의 조성 단원이고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실험식을 계산하는 방법이죠. 실험식 구하는 단원이고요.
과거 선생님이 문제 수업 시간에 이거 수능 특강하면서 이야기했었는데 기존에 이제 시험 봤었던 애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지겨워서 문제를 못 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이라고 했었어요. 그 말처럼 모의고사나 아니면 사설 모의고사에서도 매번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됐었던 부분들이죠. 그지? 자, 말 그대로 이제 연소 생성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생성물을 분석하고 그 반응 물질의 실험식을 아는 과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자식까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과정에서 나오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가장 아래쪽에 나와 있는 자료 분석 특강에 사용하고 있는 바로 리비 분석 실험 장치, 그지? 연소 분석 실험 장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맞죠? 자, 여기를 잘 보시면은요, 연소관이 있고요. 연소관이 있고 그 뒤쪽으로 두 개의 관이 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연소관에다가 시료를 넣을 거고요. 시료. 내가 지금 현재 연소를 시키겠다는 시료를 넣을 거고, 첫 번째 관에는 CaCl2 염화칼슘을 채워넣고, 두 번째 관에는 NaOH 수산화나트륨을 채워놨습니다. 맞죠? 이때 시료를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연소 생성물이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시료는 탄소, 수소 또는 산소까지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얘가 연소가 되면은 얘는 뭐가 나와?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나와? 물이 나온단 말이죠. 특히 얘는 이제 수증기가 되겠죠. 이렇게 나와 있는 연소 생성물들이 염화칼슘관을 지나가는 동안에 뭐가 흡수가 된다? 물이 흡수가 된다. 그리고 수산화나트륨관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이산화탄소가 흡수가 된다. 그죠? 그래서 각각 염화칼슘관과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관의 증가한 질량을 측정한 게 생성된 물과 이산화탄소의 질량이라는 거,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실험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요, 여기에서 건조 공기를 넣어줘야 돼요. 건조 공기를 넣기 위해서 요 앞쪽에다가 또다시 관 하나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관에도 역시 염화칼슘관을 채우게 되죠. 왜냐하면은 공기를 불어넣을 때 공기 속에 있는 수증기가 실험에 오차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염화칼슘관을 통과시키기도 한다는 거. 그러면서 요 두 개의 관을 각각 A와 B라고 표현했을 때 A, B 두 개의 관의 위치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산화탄소가 수산화나트륨에 흡수되는 과정이 중화반응이에요. 중화반응을 통해서 산성인 이산화탄소가 염기성인 수산화나트륨에 녹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녹아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화열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은 수용액에 있는 물이 증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실험에 역시 또 오차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의 위치를 바꿀 수 없다. 그 말인즉슨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이 상태에서 A와 C는 같은 물질이 채워져 있다. 이러면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관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면 그런 문제는 절대 못 낼 거거든요. 하지만 관의 위치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가끔 여기다 이제 산화구리 2 같은 거 넣어주는 경우도 있죠. 산화구리 2 같은 경우에는 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근데 뭐 어찌됐건 연소 분석 실험 장치를 통해서 우리는 뭘 계산해야 된다? 실험식을 계산해야 된다. 실험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흡수한 물의 질량이 얼마고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얼마인지를 알고 거기에서 각각 탄소의 질량, 수소의 질량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때 그 각각의 물과 이산화탄소에 있는 수소, 탄소의 질량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 써야 되는 게 질량 백분율. 오케이? 전체 물 중에서 수소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이 얼마지? 전체 이산화탄소 중에서 탄소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이 얼마지? 그 질량 백분율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의 물에서의 수소 질량 백분율은 전체 18 중에서 2, 이산화탄소는 44 중에서 12. 이것을 각각 곱함으로써 탄소 질량 계산하고 수소 질량 계산한다라는 거. 맞죠? 자, 실제로 거기에 나와 있는 예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시료를 연소시킬 건데 질량을 45mg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연소를 시켰더니 염화칼슘관을 채운 질량이 27mg 변했고요. 여기가 27mg.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66mg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흡수한 물의 질량이 지금 현재 얼마다? 27mg이다. 그럼 여기서 뭘 찾아내겠다? 여기서 뭘 찾아내겠다? 수소 질량 찾겠다. 그럼 여기다가 수소의 질량 백분율을 곱해줘야 되죠. 곱하기 18분의 2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이러면 수소의 질량이 얼마다? 3mg이다.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66mg 나왔으니까 여기서 난 뭘 찾겠다? 탄소 질량 찾겠다. 그러면은 곱하기 44분의 12를 해주겠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얼마 나와야 돼요? 얼마 나와야 되냐? 18mg 나와야 되나? 맞니? 18mg? 맞는 것 같은데? 그지? 18mg. 그러면은 얘는 지금 현재 탄소, 수소가 각각 18, 3g 들어가 있고 산소까지 포함해서 45mg이니까 산소의 질량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구나? 전체 45에서 18 마이너스 플러스 3을 빼주면 되겠구나. 맞지? 그럼 얼마 나오는 거나? 14, 뭔가 좀 이상한데? 18 맞아? 그럼 45면은 14? 14? 24. 24지? 24mg이구나.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건 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건 뭐? 실험식. 실험식은 저 각각의 질량 속에 몇 개의 몰수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몰수의 비를 찾는 거죠. 근데 원래 몰수 찾을 때는 질량 단위가 그람 단위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근데 얘는 미리그램이거든요. 실제 몰수를 알려면 그람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실제 몰수를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비율만을 찾은다면은 그냥 얘 수소 몰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곱하기 1분의 1 할 거고요. 여기서 탄소 몰수 계산하기 위해서 12분의 1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산소 몰수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16분의 1 해줄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얘는 3 나오고 얘는 1.5 나오고 얘도 1.5가 나온다. 이렇게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위치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차례대로 적으시면 안 돼요. C, H, O에서 얘가 각각 1.5, 여기가 지금 3, 여기가 1.5니까 그지? 실험식은 뭐다? C, H, 2, O가 되겠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험식이에요. 자, 그런데 자꾸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연소 분석 장치에서 나온 요 C2H, CH2O를 분자식이라고 자꾸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분자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분자량이 있어야 돼, 분자량이. 문제에서 분자량이 나오지 않으면 분자식을 못 만들어냅니다. 실험식 양이 얼마예요? 실험식 양이 얼마야? 12짜리 하나에 1짜리 2개, 16짜리 하나 붙어 있으니까 30이잖아, 30. 맞지? 근데 만약 문제에서 분자식이 나와 있지 않다면 분자량이 안 나와 있다면 분자식을 못 찾죠. 근데 문제에서 예를 들어 분자량이 60이라면 이라고 나왔거든요. 분자량이 60이라면 2배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C2H4O2가 된다. 이렇게 이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항상 분자량이 나오지 않으면은 실험식 계산, 분자식 못 계산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뒤쪽에 나와 있는 대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소시킨 탄소화합물의 질량과 연소 생성물의 질량으로부터 실험식 구하는 과정이고 가부터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이 내용을 글로 표현하면은 또 어려울 수 있나요? 그죠? 어렵다고 느낍니까?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연소 생성물 중에서 물 중 수소 질량을 계산했습니다. 이거 했지 이거 수소 질량 계산했네. 맞죠? 그 다음에 나하고 다하고 라 한 다음에 실험식으로 표현한다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은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탄소 질량 찾는 거지. 맞지? 이때 가와 나는 둘 중에 뭘 먼저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가를 먼저 하든 나를 하든 뭐 상관은 없고요. 어찌됐건 순서대로 간다면 수소는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탄소 찾아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뭐 찾아야 돼? 탄소 질량 찾아야 되지. 그래서 몰수비 따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간다면은 니은, 디귿, 기억 순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답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간단한 거죠? 자, 계속해서 닮은꼴 유형익히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식 구하는 과정이고요. 연소 생성물 이산화탄소와 물의 질량을 구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의 질량까지 구했으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어? 수소 질량하고 탄소 질량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런 다음에 전체 질량 Wg에서 각각 구한 탄소와 수소의 질량을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산소 질량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각각 몰수 비를 찾아내면은 실험식을 완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설명으로 옳은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의 결과로 시료 속의 탄소와 수소의 질량 구할 수 있다. 맞지?
이산화탄소와 물의 질량만 알면은 탄소, 수소 질량 찾을 수 있어요. 니은, 나에서 탄소, 수소의 몰수비를 먼저 계산해야 됩니까? 몰수비 계산해야 돼? 아니야. 여기서 뭐부터 해야 돼? 산소 알아야 된단 말이야, 산소. 아니구나. 산소가 아니구나. 여긴 산소가 안 들어가는구나. 그럼 몰수비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디귿의 시료에서 분자량을 알면 분자식을 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죠? 답을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심화 문제, 이 앞에 풀었던 문제들까지 다 풀어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습니다.